원래 데이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냐면은 거래 원장이 있어요. 그 거래 원장에 해시 함수를 적용하면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돌려봤더니 3이 나와요. 근데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2가 나오게 하려면은 바로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거래 원장이 있는 데다가 뒤에 숫자, 임의 숫자를 막 추가시켜 보는 거예요. 임의 숫자를 한 몇 비트 한 수십 글자 정도를 갖다가 랜덤하게 막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대입해서 해시 함수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 함수를 돌려가지고 원하는 거 2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죠. 근데 언제 2가 나올지 모르니까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2가 나오면 2가 나오는 그 조합을 딱 묶어가지고 그거를 블록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 블록체인 알고리즘이고, 그거를 응용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에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그 거래 원장에다가 특정 숫자를 추가시켜가지고 해시캐시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특정 숫자가 나왔는데, 이 거래 원장의 값을 한자라도 바꿔주게 되면은 이걸 다시 해시 함수에 적용시키면은 2가 아니라 다른 값이 나와버리죠. 그럼 원래 2가 나오게 바꿔주려면은 뒤에 있는 가비지 데이터를 또 계속 바꿔가면서 2가 나오는 걸 찾아야지 조작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하더라도 이미 이 거래 원장이 굉장히 많은 서버에 카피가 돼 있어요. 카피가 됐는데 나만 그거를 조작해가지고 그 숫자가 나오는 해시 함수를 구했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서버 중에서 반 이상의 서버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이 조작을 하려고 해도 조작을 못하고, 만약에 그걸 조작을 하려면은 반 이상의 서버가 담합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해시 함수를 바꿔서 바뀌는 해시 함수로 다 바꿔줘야 돼요. 다 바꿔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른 서버에 있는 이 값들이 채굴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위에 계속 블락이 쌓아가면서 더 복잡한 해시 함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만들어가는데 여기서 과거에 있는 거 가지고 조작을 하면은 새로운 거래는 빠지게 되죠. 그건 거기다 새로운 거래를 추가하려면은 계산상 도저히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블록체인으로 만든 비트코인이 위변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변조를 못 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블록체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는데 거기도 결국 응용되는 게 해시 함수가 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시 함수하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역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게 나와요. 이 역 페이지라는 거는 그 일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건데, 뭐냐면은 그 페이지 테이블을 프로세서마다 제각각 따로따로 다 갖고 있으면은 페이지 테이블 개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게 또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비효율적으로.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다음 장에 가상 메모리로 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가상 메모리는 이 로지컬 주소 공간이 이 피지컬 주소 공간보다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모든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주소 공간이 실제 피지컬 메모리보다 다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프로세서가 10개가 있으면은 실제 피지컬 메모리의 10배보다도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 많은 거를 다 페이지 테이블을 유지하는 게 오버헤드가 돼요. 근데 결국은 이런 가상 메모리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로지컬 어드레스는 공간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실제 메인 메모리를 매핑하면은 메인 메모리 공간으로 다 매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소 공간이 안 많고도 실제 이게 매핑되는 거는 피지컬 메모리 주소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발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은 페이지 테이블을 로지컬 주소의 페이지에 맞춰서 하지 말고 이 피지컬 메모리의 프레임 크기에 맞춰서 이 페이지 테이블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 프레임 크기만큼 페이지 테이블을 갖는 거고, 실제 실제 피지컬 메모리에서 메모리에 매핑되어 있는 페이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프로세서가 여기에 매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테이블은 프로세서 번호하고 페이지 번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프로세서에서 이 주소를 찾을 때는 이 주소 공간이 페이지 번호하고, 프로세서 번호하고, 프로세서 아이디하고 그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테이블에 페이지 번호하고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페이지 번호가 어느 프로세서의 페이지 번호인지 모르니까 이 프로세서 아이디를 가지고
요 역 페이지 테이블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역 페이지 테이블을 앞에부터 찾아가지고 요 프로세스 아이디의 페이지 테이블이 어디다 그러면 요 페이지 테이블 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요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프로세스 아이디에 요 페이지 넘버가 있는 거 요거를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프레임 번호를 이게 몇 번째 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그 피지컬 메모리가 여기에 매핑이 되는 거니까 요 인덱스 요 i번째 인덱스가 실제 피지컬 메모리의 프레임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i를 프레임 번호로 가져와서 피지컬 메모리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그 역 페이지의 테이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시 테이블 구조하고 역 페이지 테이블 구조는 페이지 테이블을 구현하는 방법의 이제 일종이고 요 OS에서는 요 부분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페이징 방법을 사용했을 때 페이징의 장단점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면서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분할 방식에 비해서 주소 결속, 어드레스 바인딩 하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페이징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페이지에 대한 베이스 주소도 일일이 다 찾아야 되고, 이거를 어느 프레임에 이제 매핑되는지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이거는 현대 컴퓨터들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그 TLB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메커니즘, 레지스트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해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커버를 하면서 상당 부분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버헤드가 있는데, 이런 오버헤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일단 이제 단편화 문제, 내부 단편화는 좀 있지만 외부 단편화 문제를 전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다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페이지를 쓰니까 페이지의 공유가 가능해져요. 아까 같은 이제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게 이제 하나의 이제 페이지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의 블록으로 로드가 되면은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코드하고 데이터하고 하나의 프로그램 블록이 돼버려서 하나 같이 로드가 돼버리니까 코드 부분을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데이터하고 섞여져 있으니까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잘라가지고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되는데, 이거 이제 페이지로 자르다 보니까 프로그램 공유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만 페이지를 따로 구성해가지고 잘라내고 그 부분은 여러 프로세서가 공유하면서 메인 메모리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의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페이지별로 이런 보호 비트나 이런 거를 세팅을 해가지고 이게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페이징 기법의 이제 설명이 끝나는데, 실제 페이징 기법의 핵심은 이게 가상 메모리를 가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가 결국 뭐냐면은 이 페이징 기법을 확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게 가상 메모리고, 가상 메모리의 핵심은 이 페이징 기법은 어쨌든 한 프로세서에 사용되는 그 프로세서를 페이지로 나눠가지고 그 모든 페이지를 메인 메모리에 한꺼번에 적재해 놓고 실행하는 게 페이징 기법인데, 가상 메모리는 모든 페이징을 한꺼번에 적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사용되는 페이지 일부만 적재를 하고 실행하는 게 가상 메모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더 메모리를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고,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반면에 그러면 어떤 페이지를 언제 어떻게 적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페이징을 관리하는 그런 기법들이, 굉장히 복잡한 기법들이 가상 메모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